중원의 평화를 이어나가게 했던 세 사람이 있었으니 정파의 검신 송월, 사파인 마교의 마신, 단각, 그리고 중립에 있던 무신, 무소월. 이 세 사람이 균형을 맞추어 평화를 유지했지만 어느 날 단각의 아들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고, 이를 조사하던 마교는 무리맹의 맹주 백서문을 흉수로 지목하는데 부인도 안 하고 백서문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이 행동이 단각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고 결국 정사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사와 사파의 힘은 팽팽한 호각지세여서 쉽게 결판이 안 나던 상황이 지속되지만 결국 정사대전은 검신 송월이 단각을 죽이며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의아한 점이 많았던 정사대전이었는데 무림맹주는 정사대전 동안 사라졌다가 전쟁이 끝난 뒤 다시 나타난 점과 그 당시 중립에 위치해 있었던 최강의 무신 또한 행방이 묘연하여 정사대전에서 보지 못하고 결국 실종된 채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젊어진 모습의 무신이 세상의 비밀리에 나타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정파에 적어두고 복수에 나서려 하는데 과연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복수를 하는지, 그리고 무신은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한 작품입니다. 카카오 페이지에 현재 48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병력탄이라는 폭탄을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을 무작위로 해칠 수 있었던 살수들. 그런 살수들을 없애기 위해 무림맹과 황제에 의해 만들어진 비밀 조직의 누구나 인정하는 조장으로 있었던 주인공. 마지막 임무에서 몸속에 숨겨둔 병력탄으로 동기어진을 노린 살수 때문에 대원들은 다 죽고 홀로 강가에 빠져 사경을 헤매지만 뛰어난 회복력과 장치세가의 도움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잊고도 그냥 도망치는 주인공. 그로부터 5년 뒤 세가가 몰락하던 장시세가는 같은 지역의 석가정이라는 곳에 의해 점점 침략당하기 시작하고, 위험에 빠진 장시세가는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여러 모인들을 영입하기 시작합니다. 5년 전 자신이 구해준 한 정체모를 무사를 떠올린 노인은 동료도 잃고 피를 보는 것에 점점 지쳐가는 그에게 장시세가의 호위무사를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뛰어난 말빨로 주인공을 설득하라고 합니다. 수염을 기르며 온화한 산적같이 생긴 주인공은 노인의 말빨에 넘어가게 되고,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갚기 위해 수염을 깎고 한층 어려진 외모로 장시세가 호위무사가 되기로 하는데, 과연 몰락한 장시세가에서 석가장의 침략을 막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여러 캐릭터들이 개성적이고 매력이 철철 넘치는 작품. 매화검법 같은 무공에 얼매이지 않는 주인공의 액션씬도 휙휙거리는 작품들과는 달리 생동감이 있으니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네이버에서 현재 무료로 61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밀려라는 단체에 의해 세상은 전란에 빠지고 피해가 커지자 무린 고수들이 모여 운중천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운중천에서 밀라를 견제하기 위해 운둔고수 북진우를 1대문주로 북천문을 만들고 4대문주 북쪽의 벽이라는 벼루를 가진 진관호대가 되어서 밀라는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밀라가 없어짐에 따라 인기 많고 강력한 북천문은 지들 멋대로 중원을 움직이려는 운중천 아홉하늘에게 골칫거리가 되었고, 북천문의 4대 기둥 북천사주의 배신으로 인해 결국 아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북천문을 해산하고 진관호는 자결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오랫동안 같이 했던 북천사주의 배신을 본 주인공은 실력은 없지만 아버지에게 직접 무공을 가르침받은 은혜를 입어 자신 곁에 끝까지 있어준 황숙만의 도움만 받으며 북천문주만 아는 건물 배치에 숨겨진 무공 비급을 보고 북천문의 비밀 무공을 심득하며 겉으론 힘을 숨깁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힘을 갈고 닦지만 복수의 대상들의 힘이 너무 큰 운중천과 북천사주들인 상황에 없어졌다고 생각한 미라까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혼란스러운 중원 속 주인공은 과연 살아남아 복수를 이루고 가족도 만들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카카오 페이지에 현재 44화까지 나와 있습니다.